언어 2회차 시작해봅시다. 저작권은 이제 2회차가 되었고 촬영 일정은 9월 내드릴 겁니다. 프로필이 있고 이제 2회차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디버깅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디버깅 기능을 이용해요. 코드의 흐름을 읽는 게 이 2회차의 핵심이자 1회차에서 조금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은 걸 알아내기 위한 거가 핵심입니다. 이제 2회차가 되었으니 더 많고 더 좋은 설명으로 시작해보죠. 콘텐츠에는 디버깅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 기본적인 설명에 조금 더 설명 보태거나 아니면 1회차에 있던 거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디버깅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저번 회차의 끝에 간단히 나온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디버깅인데 디버깅이란 무엇인가? 버그를 잡는 행위를 디버깅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버깅을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1회차에 말했을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는 프로그램을 디버깅 시작인 F5나 컨트롤 F5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디버깅을 하려면 F5로 해야 됩니다. F5를 할 경우 코드가 실행 중에 오류가 나면 그 오류를 알려주는 기능 또한 디버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버깅에서 첫 번째로 보아야 할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냐? 중단점,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는 코드에 있는 커서가 6번 줄이다 했죠? 6번 줄에 있는 상태에서 F9, 키보드에 있는 F9를 누를 경우 저렇게 빨간 색깔 점이 생겨요. 그것의 이름이 브레이크 포인트, 중단점이다. 아니면 설정하는 방법은 그 옆에 칸 보시면 빨간 색깔로 이제 네모나게 칠한 거를 알 수 있는데 저기 부분을 클릭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디버깅의 시작은 아까 말했다시피 F5를 눌러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중단점의 이름을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했죠? 중단점을 만나면 브레이크, 멈춥니다. 그래서 중단한다 라는 의미에서 중단점입니다. 자, 그럼 중단점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화살표가 생겨요. 노란 색깔 화살표가 생깁니다. 자, 중단점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단점을 만나기 전까지 프로그램은 실행을 합니다. F5를 누를 때. 이제 디버깅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것은 우리 첫 번째에 보았던 디버그 차량과는 조금 더 많은 메뉴가 나옵니다. 이게 왜 많이 나오냐? 우리가 왜 많이보다는 그냥 왜 나오는지부터 알아야 되죠. 왜?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화살표로 디버깅 중일 경우에 이 디버그 창을 열면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메뉴가 뜹니다. 옆에 있는 창은 그냥 띄워둔 거고 뚫리고 이제 계속 모두 중단, 디버깅 중단, 모두 분리, 모두 종료, 다시 시작 등이 있습니다. 먼저 F5를 통해서 실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이고 중단은 중단하고 디버깅 중지는 이제 프로그램을 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분리, 종료도 뭐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디버깅을 하면서 코드가 한 번 실행되면 다시 되돌아가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가는 컨트롤 Shift F5 다시 시작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외의 기능들은 뒤에서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자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변수의 이름 확인과 수정이 값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소스 코드의 예제를 보면 중단점이 8번, 그러니까 8번 줄에 설정해 두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실행을 했을 때 int a는 20, 플롯 b는 2.2로 대입이 되겠죠. 자, 대입이 되면 변수라고 하는 공간에 잠깐 앞에 있는 자료형으로 int a라는 공간에 저렇게 14가 저 0x가 붙어있는 거는 16진수란 말이라고 전해 들었죠. 그러니까 20이 저장돼 있다. 10진수 기준으로. 그리고 플롯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롯 형식을 16진수 표시할 수 없습니다. i754 방식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플롯 형식으로 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a와 b 이렇게 변수의 이름이 먼저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식이 나오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도구를 한번 켜보죠.
이렇게 적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이름 있다고 했죠? 이름에 A하고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값이 있습니다. 값. 변수의 값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 20 그리고 2.2f 2.2 뒤에 0.5가 붙는 이유는 소수점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i754를 했을 때 말은 안 했지만 그리 정확하지 않고 그냥 값이 어느 정도 비슷한 값을 쓰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로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동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변수를 인식하고 로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변수나 지역, 즉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검색하는 거다. 그래서 자동이랑 로컬은 비슷합니다. 그냥 자동에서 안 나오면 로컬을 보고 로컬에서 안 나오면 자동을 보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기능, 우리가 자주 쓸 기능인 F11과 F10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이름이 조금 복잡해요. F11 같은 경우는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10 같은 경우는 프로시저 단위 실행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조금 간단화해서 스택인, 스택아웃으로 조금 더 편하게 부를 겁니다. 저 F11과 F10을 위해서 제가 저렇게 긴 문장을 말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스택인과 스택아웃으로 간단하게 말할 겁니다. 자, in과 out은 이것도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차이는 in은 함수 안으로 in 들어가고 out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훨씬 더 편하죠. 한 단계씩 실행 같은 경우에는 이 sum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되는데 잠깐만 이 A에서 해가지고 여기 하살표가 생기고 여기서 F11을 누를 경우 이 sum 함수로 갑니다. 옆에 있는 sum 함수 여기는 sum 함수로 이동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헤더예요. 헤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옆에는 헤더. 하지만 이제 프로시저 단위 실행인 F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음 줄로 그냥 A 문자 실행하고 하살표가 10으로 갑니다. 그래서 F11의 가장 큰 특징은 함수의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조금 쉽게 말하기 위해서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스택인,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줄을 실행하는 거를 F10이라고 할 겁니다. 이제 하살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하살표를 클릭해서 위치를 이동해서 다음에 실행할 코드를 선택할 수 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코드를 클릭하면 이 코드 옆에 이런 노란색깔 하살표가 있는데 동일하게 위치를 이동해서 다음에 실행할 코드를 선택하는 그러한 걸 담고 있다. 그래서 노란색깔 하살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번 실행해보죠. 비주얼 스튜디오. 자, 샵 include standard.io.h print name 1, 2, 3, 4, 5까지만 냅시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 걸고 이제 실행을 해봅시다. 참고로 아까 F10을 누르면 안에 들어간다고 했죠? 아, F11이었나? 아, 프린트F가 안 들어가지네. 이게 가끔 이 스택인인 F11을 누를 거 프린트F 함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네요.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함수 하나 만들고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줘 해봅시다. 자, F11을 누를 경우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F10을 누를 경우 안으로 들어가서 프린트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F10을 누르면 그냥 한 줄이 실행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노란색깔 하살표를 알아보죠. 자, 킨 상태에서 노란색깔 하살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뜨는데 이거를 한 칸 내리고 자, 이제 확대해보죠. 확대해봅시다. 이렇게 확대가 안되네. 자, 다음에 실행될 문입니다. 이거 문장이란 말이고 다음에 실행될 문을 변경하려면 하살표를 올려오시오. 이렇게 하면 의도적이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흐름을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1을 계속 출력하고 싶다. F10 하살표 끌고 오고 F10
이런 식으로 할 경우 111이 계속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컨트롤 눌러서도 할 수 있죠. 똑같이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컨트롤 누르고 화살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화살표의 클릭 가주를 했어요. 화살표란 무엇인가? 다음에 실행될 문장을 가리키는 게 바로 노란 화살표입니다. 자, 이제 커서까지 실행을 알아볼 건데, 자, 코드에 이렇게 커서를 내면 아까 컨트롤 누르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초록색 화살표가 떴었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코드의 전까지 실행해 줍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설명해 보니까. 자, 어이쿠야. 이거 위에 해놔야겠네. 자, 위에 해두고, 초록색깔 화살표까지, 초록색깔 화살표, 오케이. 자, 프린트 1, 2, 3, 4. 자, 그 전까지. 즉, 프린트 4 전까지 실행해주는 게 커서까지 실행입니다. 자, 이제 조사식으로 들어가면 배열이나 구조체 중 포인터 변수가 그냥 변수가 잘 안 보일 경우 조사식 추가로 볼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변수 이름을 추가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식의 활용 같은 경우 조사식에서 우클릭으로 값이 변경되면 중단을 클릭해서 값이 변경될 때 뭘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우리가 인트를 이렇게 설명하고 만약에 중간에 A를 이렇게 10으로 하면 F. 자, 여기서 값이 변경될 때 중단을 누르시면 F를 누르고, 자, 조금 당겨서 원본식 이거 주소예요. A가 변경될 때 이 중단점이 작동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단점까지 배워봤어요. 활용, 값의 변경의 중단. 그래서 16진수 표시를 끄고 켤 수도 있습니다. 지울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값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린 중단점에 조건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식을 넣어가지고 참인 경우 해가지고 작업 조금 특이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자, 만약 이 중단점에 한번 조건을 걸어봅시다. 그런 상태로 설정, 조건, 작업, 조건식, 참인 경우, 조건식 A가 10인 경우, 그러면 작업으로 printf %d A 작업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어요. 조건이 되지 않네요. 이게 중단점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건을 바꿔야 되겠네. 조건이 20일 때, 이때 아직 실행 전이니까. 자, 고치고 어디가 잘못되었을까? 작업을 그러면 하지 않고 그냥 중단점만 걸면 되네요. 중단점에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작업 참여 안 됐지만. 자, 만약에 21일 경우로 바꾸어서 해보죠.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경우 조건에 따라 할 수 있는 조건문을 조건문이 아니지. 조건 중단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단점의 조건 부분에 적중 해수란 게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5번째 이 포문 안에 5번째 경우를 알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중단점을 짜서 조금 더 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F10을 계속 누르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아니지. 조건문과 조건 중단점을 사용해서 멈추시면 됩니다. 어려워라.
그래서 중단점 창을 통해서 중단점을 관리할 수 있고, 중단점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비활성화하는 것은 다시 클릭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F9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체크 표시를 해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단점은 설정을 통해서 문서로 내보내고 다시 비주얼 프로젝트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이름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직접 실행 같은 경우는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다. 자, 이제 데이터 팁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디버깅 상태에서 설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설명. 그게 끝입니다. 데이터 팁스 같은 경우는 디버깅 할 때 이 변수를 클릭하려고 하면 이 변수에 대한 값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살표를 누르면 이 밑에 거가 뜨는데, 그 밑에 이것까지 누르면 우리 여기 설명을 넣을 수 있어요. 직접 한번 해보죠. 조금 신기하니까.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변수 나오는 걸 20에 20을 했네. A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넣고 디버깅을 하면 그때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끝나고 그 설명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설명이 이상하네. 디버깅이 끝나도 설명 볼 수 있긴 한데,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디버깅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떠기도 하고 대충 그런 기능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네오네오 가져올 수 있고, 이제 실행 중의 프로그램을 디버깅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인 원격 디버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비주얼 스튜디오는 지원합니다. 아니면 내 컴퓨터에 있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선택해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그러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행될 경우에 잘 되지만 이제 사용자의 컴퓨터나 정확하게 그냥 일반 실행이 아니면 다른 개발을 할 때 오류 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원격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이제 디버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컴퓨터에서 디버깅을 할 수도 있고, 오류가 나는 경우는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어태치란 기능이 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디버깅이 어태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기능인데, 이 메모리를 클릭하시면 메모리 몇 개 뜨는데, 그걸 통해서 한번 보죠. 자, 메모리는 1, 2, 3, 4, 5로 5개를 쓸 수 있지만 그냥 1만 쓰죠. 자, 프로세스의 실제 메모리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는 공간을 갖고 있죠. 그 공간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냐? 저 주소라는 곳에 변수 A인 A의 이름을 넣으시면 그냥 A의 값인 5를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A로 A의 주소를 검색하면 A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메모리가 뜨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가 05가 int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면 이런 식의 4바이트 값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버그 모드와 릴리즈 모드, 그리고 X86 모드와 X64 모드를 할 건데, 저 X86 모드는 min30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설정해서 보면 min40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고. 뭐, 모드의 변경은 모드라고 짓죠. 디버그 모드와 릴리즈 모드, X86 모드와 X64 모드로 위에 메뉴에서 클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디버그는 이제 디버깅을 위한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조금씩 하면서 알아갈 거고, 자, 특징으로는 뭐가 있냐? 코드에 최적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짠 코드를 최적화 없이 그냥 다 만들어준다. 릴리즈 같은 경우 디버그를 위한 추가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드에 최적화를 합니다. 자, 디버그와 릴리즈는 설정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 최적화 같은. 이 차이로 디버그에서 잘 되는 게 릴리즈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도 존재합니다. 자, X86과 X64는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 윈도우는 32비트와 64비트 OS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비트는
64비트, 32비트 둘 다 가능하지만 32비트 윈도우에서는 64비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2비트 프로그램 만드는 86 그리고 64비트 프로그램 만드는 64가 있다. 자, 이제 어바웃 시오너로 다시 돌아오게 됐네요. 자, 이제 어바웃 시오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시오너는 1971년 탄생했으며 제작자는 데니스 리치입니다. 이 부분은 1회차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중요하다고 이 2회차의 주제랑은 맞지 않는 거라서 그냥 빠르게 넘어가죠. 자, 이렇게 투컷이 있고 다시 시오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C 시리즈가 진화였고 3월 순위는 시오너가 1위다. 자, 우리가 입력한 시오너의 문자들은 규칙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부터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말이 있다. 코드는 그렇다면 for나 while 같은 경우는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코드는 어떤 구조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지만 올라가는 구조일까요? 자,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 프로그램은 코드를 실행시키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컴퓨터에 저장되어 실행이 가능한 완성된 코드들의 집합체가 대충 프로그램이고, 프로세스는 실행하면 공간이란 곳에 할당되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인데 이것도 1회차의 설치를 설명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검색한 후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여기 코딩, 디버그, 테스트 및 모든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가진 IDE라고 하는데,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C++로 이제 설치를 누르신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을 해가지고 로그인 한 다음에 테마를 설정해서 어둡게 하시면 됩니다. 자, 색 테마를 이제 설정 들어가지고 만약에 어둡게로 안 한 거 다시 설정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설정들이 있다. 자, 이제 IDE는 통합 개발 환경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모아놨다. 이제 시오너의 시작으로 새 프로젝트 및 기초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프로젝트 만드는 법은 1회차에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 빈 프로젝트를 클릭, 그 다음에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파일에 추가를 누르고 새 항목을 누르신 다음에 시오너의 경우 그 뒤에 이름에 있는 저 .cpp에서 TP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source.c로 한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돼요. 이제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샵 include 헤더에서 우리는 정의를 불러옵니다. standard IO 기본 입출력에서 우리는 printf 함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int mai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빈 프로젝트로 했을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함수의 이름, 개발자가 그것은 메인입니다. 자, 그게 메인이 아니지만요. 메인은 호출될 뿐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호출된다. 그 다음에 return 제로로 결국은 돌아간다.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로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개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도 있다. 이제 드디어 메모리 기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에서 메모리 기능이 나오는데, 이제 메인 함수의 주소는 다시 빌드하지 않을 경우 전원이 꺼질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말이냐, 우리 메인의 주소를 조사시에 넣어봅시다. 메인,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인의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는 몇 번을 실행해도 이런 식으로 잘 안 바뀌는 걸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시간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서 보시면 지역 변수의 경우 밑에 주소가 계속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배치할 때 정확하게는 다른 곳에서 재배치한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의 주소는 바뀌지 않는데 지역 변수는 바뀝니다. 사실상 메인 함수의 주소 또한 바뀌어요. 아무튼 이제 메인 함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소가 뜨고, 어딨지?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있구나. 자, 메인 함수의 주소안에는 이런 식으로 558228이라고 하는 우리가 작성한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저 printf나 return 0 같은 게 디버그 모드에서는 이런 식의 16진수가 된다. 그래서 그게 결과물이다. 우리가 입력한 코드들에 대한. 그럼 이제 printf에 대해서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말하진 않았지만 558228일로 이제 메인과 비슷한 코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코드의 시작과 끝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디버그 모드에서 이러한 사실이 잘 보이고 디버그 모드가 아닌 이제 릴리즈 모드에서는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디버그에서 릴리즈 모드와는 printf 주소 다른데 이건 뭐 그냥 두 개 다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꺼지고 켜면 바뀐다. 이제 include의 경우는 이제 스탠다드 IO로 아이고 왜 이렇게 글자 깨졌지? 글자 깨졌네. 스탠다드 IO로 printf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printf란 무슨 의미로 할 수 있냐? print, 인쇄하다. 그 다음에 포맷, 형식을 해주고 형식대로 인쇄하라 라고 의미를 말할 수도 있겠죠.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이제 hello world 출력하는 int main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스탠다드 input output 헤더에서 printf를 가져와서 int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작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어렵죠? 뭐 이건 언어예요. 규칙이 존재하고 컴파일러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언어다. 자, 뭐 옆에 덧배고 해놓은 거는 이 세미콜론에 대한 말인데 우리가 문장의 끝을 보통 점으로 하는데 C 언어에서는 이 문장의 끝을 세미콜론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리터럴에 알겠지만 1.2f나 아니면 구조체인가? 아 그래 구조체지. 구조체에서 이 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마지막 그 하는 것 중에서 조금 보기 좋은 게 이 세미콜론이 남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팩트가 그냥 추측이에요 하면서 시연을 하면서 조금씩 이건 왜 이렇고 왜 이런 규칙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그거의 차이점을 보면 조금 더 이야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아무 의미를 가진 거가 주석인데 사실상 주석은 사람을 위한 규칙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주석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 만들지도 않고 그냥 설명이죠. 뭐 컴퓨터가 이걸 읽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빼고는 오래 걸릴지도 사실상 들은 이야기라서 저도. 그래서 코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코드의 생성에는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이제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 줄씩 주석하는 슬래시 2개 하고 이 슬래시 별 해가지고 별 사이에 있는 걸 다 주석하는 블록 주석이 있다. 그래서 주석의 용도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중괄호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쓴다. 코드 들어쓰기가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걸 자동적으로 해준다. 이제 제어 문자는 escape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기능과 문자 그리고 의미로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어 문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각각 조금 더 분해해놨으면 하나씩 실행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가죠. 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 나중에 코드를 직접 치면서 F10과 F11로 한 줄씩 실행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면 어이쿠야 이거 한번 해볼까나? 자, 먼저 제어 문자의 사용을 F15 실행하면 제어 문자의 사용이 입력됩니다. 그 다음에 2비까지 해가지고 1, 2 태우로 출력하고 그 다음에 1이 출력되었죠. 그 다음에 1 다음에 2, 4 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들어가지고 1, 2, 3, 4가 되었고 그 다음에 뉴 라인 때문에 새로운 라인으로 가서 캐리지 리턴으로 1, 2, 3이 출력되고 마지막으로 영어가 출력되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 설정이 또 이렇게 되어 있네. 아마 녹화 때는 잘 들어갔겠지?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 번 더 들려야 되죠. 자, 이렇게 제어 문자의 사용을 F10과 F11을 통해서 조금 할 수 있고 그래서 제어 문자의 사용 결과는 이렇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인데 이거는 F10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핵심 정리. 제어 문자와 출력 데이터와 사용 예제와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사칭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런 식으로 5개 정도가 있다. 자, 복합대의 연산자는 저 옆에 있는 변수 1은 변수 1 더하기 변수 2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